근데 지금 이제 주술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정도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아까 오방색이 있었고 최순실이 바깥에서 뭔가 이상한 데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 천공 그리고 건진, 명태균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분이 그래도 중앙지검장도 하시고 검사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 지금 나오는 말은 더한 것 같습니다. 더한데 그러면 이분이 과연 판단을 못 하셔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큰 겁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보면 사기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 줄 아십니까? 앵커님? 우리가 알기로는 뭐 보통 공무원들, 경찰 뭐 이런 사람이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검사, 판사, 경찰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합니다. 기자들도 많이 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나는 다 아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불필요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그런 데 빠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설마 제가 나한테 와서 사기치겠어? 그래. 네 말도 보면 맞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정수석이다 무슨 경제수석이다 나오는데 자 민정수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인사를 갖다 쫙 추천하지 않습니까?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민정수석이 신도 아니고 한 100명 검증하다 보면 한 명 정도는 그때 검증 때 안 나온 게 새로 나와가지고 사고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에서 그런 인사청문회 하다 보면 사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요. 실은 민정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권자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자꾸 뉘앙스를 주면은 팬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김학의 전 차관 인사검증서를 제가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떨어졌길래 저는 그랬거든요. 나는 하면은 절대 불가로 쓴다. 내 도장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저 사람이 이걸 통과했나 보니까 이런 말도 있고 다소 문제 있는데 알아서 하시오라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권력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그래서 했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죠.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야 이건 네가 그 사람하고 뭐 썸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야? 좀 봐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슨 군주는 묻히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책임을 미룹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게 이 인식의 차이가 결국은 그 비선실세가 설칠 수 있는 틈을 줘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주술적 요소가 실제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고 그 정도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하다 또는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너무너무 심하다라고 이제 하면서 대통령실의 공적 기능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의 그 프로세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예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프로세스는 공식적으로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 자 예전에 이랬습니다. 박근혜 전 정부 때 수석이 차관급이죠. 그럼 비서관은 그 아래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 비서관한테 각 수석실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뭐 경제 어디 수석은 총무비서관, 그다음에 뭐 민정 홍보 홍보는 안보건 비서관, 정무 뭐는 누구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나눠준 건 아니죠. 보고서를 취합하는 기능, 보고서를 취합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기능만을 대통령이 부여해 준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보고서를 올린 수석은 내 보고서를 보고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의사를 결정했는지 알아야 피드백이 와야 바로 또 시행을 하고 어떻게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강간무소식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비서관한테 가가지고 이 비서관 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보고서를 대통령이 올렸는데 대통령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은 실은 수석이 대통령한테 보고됐는지 안 보고됐는지 모르는 상황이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실세 비서관, 문고리 3인방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네.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비틀어서 변경하면 안 되고요. 특히 거기다가 저는 또 하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부터 그 청와대 가면 본관하고 관저가 있었습니다. 영부인께서는 본관에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면은 들어오시는 게 약간 금기시 됐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책상이 왜 크겠습니까? 거기서 모든 국정 우리나라의 5천만 국민 5년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의사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써 있지 않습니까? The buck stop here. 이쪽에서 모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통령 집무실이나 책상은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상징의 공간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용산 옮기자마자 그 집무실에서 두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애완견까지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으셨죠. 저는 대통령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네.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배우자나 이제 뭐 반려견까지 데리고 왔다는 그만큼 이제 우리는 개방적이다. 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민을 위한 공간 이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자, 정말 개방적이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면요. 역대 대통령이 다른 건 안 봤어도 아무리 철권적인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나 철권적인 대통령도 아침에 언론 스크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꼭 보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되면 비서실 근무하면 보통 5시 반에 출근합니다. 그럼 각 수석실별로 언론에서 나온 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딱 또 중요한 건 요약을 하고 나머지는 뒤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수석실별로 쫙 해가 올리면은 홍보하고 몇 군데 배분이 됩니다. 아무리 게으른 대통령도 그거는 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말이 들리는 게 좋은 말 하는 유튜브는 보고 나쁜 말 하는 유튜브는 안 보고 비난하는 방송은 안 보고 한다 그럽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언제쯤 들었습니까? 그 대통령이 지금 언론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했는지를 예. 안 본다라는 예. 얘기 들으신 거 맞죠? 그래서 요즘 들었어요. 예? 솔직히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그러면 만드는 거는 계속 영상에서 만들고는 있던가요? 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의 책에는요. 예. 대통령이 관심 없는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절대 생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언론사에서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됐는지를 보는 것을 좀 저어한다, 안 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 결국 민심이 전달될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네요. 그렇게 되면 결국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세종로 대통령실이요. 세종로 1번지에 있는지 용산에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자, 소통을 위해서 옮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MBC 기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전용기도 못하게 해버렸죠. 앞에 그다음에 도어 스태핑 하다가 칸막이 막아버리셨죠. 스스로 성안에 갇히시는 겁니다. 요즘 정보를 접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태블릿 PC도 있고 뭐 유튜브 방송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유튜브 방송을 다 보시는 게 아니고 맥락만 딱 봐도 이거 딱 보면은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네. 뭐야?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진위 파악해봐. 대통령께서 그 한 말씀을 하시면요, 우리나라 정보기관, 경찰, 뭐 국정원 이런 데서 금방 파악합니다. 네. 그런 데서 올리는 보고서는요, 솔직히 아무리 입맛이 좋게 해도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예. 우회적으로 표현해도 가시는 다 박아둡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이제 뭐 지금 민간인 신문인 사람들은 라이브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걸 쓰면서 제가 그 대통령 보시는 보고서를 쓸 때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의사는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기분 안 나쁜 말로 돌려서 이야기할까? 네. 근데 의사는 분명히 전합니다. 예. 대통령이 민심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돼 있고, 자, 벌거벗은 임금님 신세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막바지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임기는 2년 반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게 됩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이번에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겁니다. 7년 전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촛불 사태가 일어나서 대통령이 초유의 탄핵을 당하고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옆에서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지켜봤고 왜 일어났는지 알으셨던 분이 왜 지금의 사태를 인식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을 보면은 그 이후에 계속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성이 갇히고 자신감에 대한 성이 갇히다 보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대통령께서 말씀은 국민이 옳다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옳다면 옳은 거야라는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배에 물이 들어올 때 처음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은 그 배를 고쳐서라도 생명이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들어올 거야, 더 이상 안 들어올 거야, 더 이상 안 들어올 거야, 더 이상 안 들어올 거야 하다가는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집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까? 아직까지 늦지는 않았는데요. 네. 늦지는 않았는데 요번에 저는 대국민 담화 2시간 반 했죠. 네. 저는 대국민 담화 2시간 반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2분 30초면 될 것 같습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당신만을 사랑해 하고 하시면 될 건데 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2시간 반 동안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좀 바른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그러면서 솔직담백하게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던데 솔직담백하셨죠. 옆에서 사회 보는 분한테 야 목마르다 그만하자 하나만 더 할까? 얼마나 솔직담백했습니까? 네. 대통령은요 국민이 너무 이게 왕조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국민이 내 권리를 맡긴 지도자입니다. 네. 나라에 우리가 국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표현이 너무 전제적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어떤 사람이 울고 싶거나 기대고 싶을 때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거목이 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이면을 우리가 해설을 또는 분석을 해봐야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 몫이고요. 오늘 박한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통해서 자 확인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김건희 여사 옆에서 누군가가 조력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실세인데 땡땡땡이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용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가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부터 통제를 못했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도 통제를 못했다.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이대로 가면 태평양에 빠져버릴 것이다. 그 전에 물이 새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겠다 또는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는 사법 처리의 수순을 밟겠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하죠. 전적으로 동의한다. 살아날 방법 하나 있습니다. 살아날 방법 뭡니까?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서 오케이 나도 진실 알고 싶다. 오케이 특검 오케이 해라 해가지고 진실되게 하고 내가 이건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참 대단한 국민이라 생각이 들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그 몽골의 침입 때도 국민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IMF 때도요 국민이 돌반지 갖고 나와서 나라 살린 나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냐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것은 고치겠다고 하고 고치면은요 국민이 그 편을 들어줍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리얼미터에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75% 나옵니다. 당신께서 당선되신 것보다 거의 막 더블 형식으로 네. 가고 있죠.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뭔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식 안 하고 가면요. 지금 검찰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그 수사하는 사람들이 수사하는 정보를 찔끔찔끔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뇌부에서 흘릴 때가 있고 그 밑에서 흘릴 때가 있습니다. 실무진들이 이건 안 맞다는 겁니다. 네. 그럼 밑에 사람들은 나는 이거 수사를 나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수수사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언론의 보도를 타는 순간 수사는 브레이크가 없다 그럽니다.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파열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가지 않으면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면요. 처음엔 좀 잔잔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발 담그려고 거기서 강총강총 뛰다 보면요. 갑자기 쉽지 않은 파도가 확 휘졌습니다. 물이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네.